이번 키워드는 이재명 위하여 하고 물음표가 찍혔어요. 물음표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뭔가 이재명 의원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지금요.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지원 출마는 막고 경선 룰은 수정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사실상 어대명 힘실기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쪽에 힘을 실어준 거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나왔어요, 어제.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도전, 언론 통해서 밝혔는데 이 당원권 문제가 됐어요. 6개월 이상 지나야 되는 이 당원권 문제가 이게 안 돼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꿔줄 예외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출마가 막혔죠. 그리고 경선룰을 수정을 했는데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늘렸죠. 그리고 대의원 비중을 줄였죠. 이게 그동안 이른바 이재명계에서 요구한 바였거든요. 근데 그게 관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대명 심실기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좀 반발하죠. 뭐가 두려운 거냐 도대체.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내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무위원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의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하여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하여 국민 비중을 150% 상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여론조사를 조사 비율을 높인 거는 국민의 의견하고 당내의 관련된 의견들이 좀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이 덜 민주스럽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일반 여론조사 반영이 좀 너무 미약했다 그동안. 네, 그래서 그런 선거 때 일반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 눈치를 더 보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지 굳이 친명계 이재명 의원계의 그런 요구들을 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았다고 보기보다는 규정대로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을 막은 게 겁이 나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하게 있는 것 또 같은데 반발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본인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물론 나와서 겨루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본인을 참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덜 민주적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을 대단한 정치적 거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좀 연예인병의 이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정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97그룹에서는 어제 사항 두고 이재명의 늪에 갇혔다 이런 반응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좀 이제 견제를 해야 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 그룹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재명의 늪에 갇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화살을 쏘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의원도 여러 가지 출마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효과적으로 건설적인 비판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도로 비판하는 게 저는 당내 경선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박지원 전 위원장의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를 좀 다룬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당권 도전 좌절 박지원 뭐가 두렵냐 공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단란 요청에 당 비대위가 예외 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냐 뭐 하면서 여기 쭉 보면 대단한 반발을 글로 장문의 글을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요즘에요. 보면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요. 약간 반박,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죠. 박지원 전 위원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의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좀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최강욱 의원 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맞기도 하셨고. 그동안에 어떤 청년 정치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모습이 많았다고 봅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질문 좀 나눠서 드릴게요. 일단 박지원 전 위원장 관련해서 만약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돼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출마했다면. 네. 그리고 같이 토론도 벌이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에게 크게 부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이제 전당대회가 흥행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게 이재명 의원의 어떤 속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려 이번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런 좀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되려 전당대회 흥행과 관련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면에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께서 출마한다고 하면 그것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흥행을 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박지원 위원장께서 무엇이 두렵냐 혹은 아니면 나를 막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그렇게 저는 보고 동의가 있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당에서 그 공직자 후보를 지명하거나 아니면 공천하지만 예.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예. 당내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직 선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당직 선거 출마의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게 6번의 당비 납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네. 당에 기여를 해야지만 네.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근데 거기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예외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한 것을 두고 자신을 막았다, 자신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대표가 아닌 것으로도 사실 민주당에 기여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려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그러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역할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께서 경쟁정당 얘기인데 지금 발언기 요청을 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박지원 전 위원장이 예. 당대표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다면 예외 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예외적으로 박지원 위원장을 당대표로 출마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예. 사실 당에서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어야 되는데 당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지원 전 위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거에 나올 수 있냐라는 비판을 박지원 위원장 스스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 역시도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대위를 그렇죠. 이끌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무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에 유의미한 어떤 뚜렷한 족적을 남겼느냐 저는 그것도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예외적으로도 박지원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할 만한 사유는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됐어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래도 뭐 매듭이 조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최근에 어떤 문제 제기, 뭐 그다음에 이의 제기 이런 게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맥락입니다. 지금요. 이제 민주당과도 좀 관련이 있고 지금 정부와도 관련이 있죠. 자, 청와대 합참의장 조사 때 수사관 참여 조서 날인도 시켰다. 여기 지금 청와대라고 쓴 거 보이시죠? 지금은 청와대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 정부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동해상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후속 기사입니다. 자, 북한 선박 납포했다고 취조 수준으로 조사를 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당시 뭐 청와대 안보실에서 납포 말라 지시, 뭐 녹음 장비 갖춘 수사 시설도 추궁했다. 당초 10분 예상서 4시간을 넘겼다. 그러자 지금 여당에서는 북한에 뭘 양보하려고 이런 걸 한 건가? 아니 군이 당연히 뭔가 규정을 위반해서 넘어왔으면 납포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왜 문제 삼은 건가? 뭘 위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다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군 당국의 설명 짧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고요. 박한기 전 합참 의장님께서도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자, 오늘 뭐 여야 두 분 나와 계시니까요 지금 여야에서 다 나와 계셨는데 오늘 김재섭 위원장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 두 분께 이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 저는 지금 앞서서 이제 군 입장은 예. 뭐 발표할 내용도 없고 할 말도 없다 이제 이건데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서 어선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납포를 한 뒤에 경위 조사도 하고 귀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부 청와대에 입김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군의 어떤 작전 체계 자체를 이래라 저래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군 지휘 체계를 굉장히 문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2019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남한하는 어선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전부 조사하지 않고 북송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그 이후에 4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어부들이 2명이 내려왔을 때 이들을 살인범으로 단정하고 바로 북송해버리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던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예. 소각되는 끔찍한 사건까지 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러면 이 군사 너무나 당연하게 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예. 청와대가 개입해서 못하게 했느냐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대북 평화 정책이라는 큰 이름 안에 예. 우리 군 체계 자체를 흔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거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엄중하게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언론 기사에도 나왔지만 수사관까지 참여해서 녹음이 되는 데서 예.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요. 일단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는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걸 납포해야 된다. 이런데 청와대에서는 당시 이거에 대해서 납포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했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이 설명은요. 조대진 변호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안보실 그 1차장이 지시를 했는데 이제 박 전 의장 합참 의장이 예. 여기에 따르지 않고 그 납포를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차치를 하고라도 청와대에서 민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조사를 해서 조사관까지 배석을 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석연치 않고 좀 이례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또 행정관이 합참의장은
합참의장이라는 건 우리나라 군의 1인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도 뭐 비슷한 사례로 뭐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이 뭐 육군 참모총장을 뭐 면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비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정실이 너무 이제 월권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재섭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 관련된 그 정책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민정실 내에서의 그 뭐 이런 조사 과정에 뭐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초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더 정밀하게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